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이틀 만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동남아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2주 전 체코 순방 당시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던 한동훈 대표는 부산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이유로 오늘 환송길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곤 했지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악화된 당정 관계를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첫 소식은 구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에서 폐기된 뒤 이틀 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5박 6일 동남아시아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배웅을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과 악수를 하고 어깨를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의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뒤따르며 간단하게 목 인사만 했습니다. 2주 전 체코 순방 출국길에 배웅을 나와 윤 대통령과 짧게 악수를 나눴던 한동훈 대표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다며 공항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지만 대통령과의 독대가 사실상 무산되고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공격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며 악화된 당정관계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친한계 의원 20여 명과 서울 모처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한 대표가 본격적인 당내 세규합에 나서며 당정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3년 만에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 내외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동포 만찬 간담회를 주재하며 순방 첫날을 소화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나라 주요 수출 시장인 아세안과의 관계를 격상시키고 경제안보 다지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사과 여부를 놓고 결론을 못 내리는 가운데 야당은 내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공세를 벼르고 있어 순방을 통해 지지율 반등을 꾀하려는 대통령실의 기대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청와대를 나와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을 했고 재작년 대규모 집들이 행사를 가졌는데요. 당시 집들이 행사 계약서를 구해 들여다봤더니 엉뚱하게도 대통령실이 아닌 LH가 계약 주체였고 내용도 다른 사업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실상 위장 계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나세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재작년 6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40일 만에 용산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근 주민과 어린이 약 400명을 불러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을 공개했습니다. 집들이라는 기획에 맞게 윤 대통령이 직접 입주 인사를 하며 소통하는 대통령실과 용산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입주한 것을 계기로 해서 용산이 더욱 멋진 서울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MBC가 확보한 당시 행사 계약 서류입니다. 이날 하루 행사에 2억 5천여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용역명은 지역주민 어울림 행사, 발주처는 대통령실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LH로 돼 있습니다. 용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실제와 다른 내용입니다. LH는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미군이 일부 반환한 용산기지 부지의 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는데 대통령실 입주 행사를 용산기지 공원 조성 사업으로 사실상 둔갑시킨 겁니다. 대통령실 이전의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급박하게 행사를 만드느라 예산까지 위법하게 끌어다 쓴 걸로 저희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LH는 긴급성과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별도 공고 없이 소규모 행사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급히 LH에서 연락이 와서 참여하게 됐고 초기부터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LH는 용산공원 관리 예산을 엉뚱한 대통령실 행사에 쓴 이유를 묻자 상급기관인 국토부의 요청이 있었다고만 답했고 국토부는 당시 진행되던 용산공원 시범 개방의 일부분으로 대통령실 행사가 기획됐기 때문이라며 이례적인 방식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문 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이르면 내일 문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일방통행인 골목으로 녹색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앞차가 지나간 뒤에도 한동안 멈춰 있는가 싶더니 이번엔 갑자기 움직이면서 옆에서 다가오던 행인들이 놀라 멈칫하기도 합니다. 바로 옆 직진 차선에서 차가 다가오는데도 우회전하는 앞차를 따라 급하게 우회전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어제 새벽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온 문 씨의 차량은 곧바로 우회전을 한 뒤 약 30m 정도를 더 나와 이곳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했습니다. 삼거리 한가운데로 나와 머뭇거리는 것도 잠시, 얼마 안 가 그대로 좌회전을 해 사라졌습니다. 문 씨는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옆 차로에서 뒤따르던 택시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약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문 씨가 몰던 차량은 지난 2021년 문 전 대통령이 광주형 일자리에서 생산된 모델을 구입한 것으로 청와대에서 차량을 인수할 당시 직접 시운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문 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는데 8월에는 제주 서부경찰서에서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 등록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최근 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검찰 수사로 문 씨에 대한 관심도 집중됐던 만큼 정치권도 즉각 반응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의 행위다. 이렇게 명확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오늘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당의 입장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내일 경찰은 문 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어제 열린 한강 불꽃 축제는 100만 명이 넘게 찾았지만 큰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인파가 떠난 잔디 위엔 쓰레기가 가득했고 인근 도로와 대교에서는 차량들이 불꽃쇼를 보기 위해 멈춰서며 통행로를 막았습니다. 질서가 사라진 밤이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서울 한강 위로 솟아오른 불꽃이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형형색색 장관을 연출하는 불꽃마다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제자리에 멈춰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불꽃을 각자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처음 불꽃놀이를 보러 왔는데 생각보다 엄청난 규모에 놀랐고 다리에서 이렇게 불꽃놀이 하는 거 처음 봤는데 진짜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꽃 축제가 한창인 시각, 인근 도로 끝차선에 있는 차량들이 이동하지 않고 거의 멈춰서 있습니다. 한 차량은 마포대교 중간에서 멈춰서 있다 경찰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가자 그제서야 이동합니다. 동작대교 인근 도로에 아예 차를 세워놓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목격됐습니다. 왜 저렇게 막아놨나 했더니 이제 다 나오셔가지고 이제 불꽃놀이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지상에서는 호루라기를 불며 바삐 경광봉을 흔들어 보지만 카메라를 들고 통행로를 막아선 이들은 본체도 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2,400명을 동원해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왼쪽으로 붙어서 2열입니다. 자, 손잡고 2열로 오세요. 무려 107만 명이 운집했는데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구름 인파가 몰리면서 인근 편의점들 중 한 곳은 3시간 동안 1,500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축제가 끝난 한강 둔치. 사람은 떠났는데 돗자리는 그대로입니다. 그 위엔 먹다 남은 치킨과 음료캔이 나뒹굽니다. 성인분들이었어요. 네. 성인분들인데도 저러고 간다는 게 솔직히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들고 앞에 있는 데가 두고 가면 버리고 가면 되는 건데. 올해도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였습니다. 걸음마다 놓인 쓰레기는 주워도 끝이 없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많았던 것 같고 그와 관련된 비닐봉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널려 있어서 소방당국은 이번 불꽃축제와 관련해 복통과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병원으로 옮기는 등 60여 건의 소방 구급 활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오늘 경기도 동두천에서 차량이 가게 안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세종에선 승용차 한 대가 차량 석 대를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검거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문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검은색 승용 차량이 음식점 유리를 부수고 내부로 돌진합니다. 운전석 부분까지 음식점 안으로 뚫고 들어온 탓에 가게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탈출하려고 하지만 부서진 탁자에 막혀 문을 열 수조차 없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경기 동두천시의 한 상가 건물을 50대 운전자가 탄 승용 차량이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이 돌진한 음식점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가로수가 뿌리채 뽑혀져 나갔고 사고 잔해물과 차량 범퍼가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들려갖고 나와보기 때문에 차가 이 안으로 쏙 들어갔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죠. 조금만 꺾었으면 바로 저희 가게고 제가 다칠 수도 있었던 상황이니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게는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지 한 10개월 정도 됐죠? 너무너무 황당했죠. 이거 장사 어떻게 해야 되나. 이면도로에서 차량이 우회전하려다 직진해 사고가 난 건데 경찰 조사에서 50대 운전자는 조수석에 놓인 휴대전화를 잡으려다가 무게가 쏠려 엑셀을 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오후 2시 반쯤엔 세종시 나성동의 한 대로에서 4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등 3대를 들이받은 뒤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약 2km를 도주하다 결국 출동한 경찰에게 뺑소니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후 달아난 이유와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